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입혀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 현실의 피렘입니다. 지난번에 노스트라다무스를 능가하는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미타르 타라빅의 예언에 동방의 현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동방의 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 현실과 함께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에 이메일로 시청 소감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제가 추천하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를 능가하는 세르비아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은 미래의 동방의 현자들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악한 자들과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악한 자들은 현대 물질 문명을 신봉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라빅은 현대 물질 문명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환경 오염과 기후 문제를 야기시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숫자에서 지혜를 찾는 대신 명상,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예언에 동방의 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동방의 현자들은 앞에서 말한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과 연결된다고 봐야겠죠.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전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은 오히려 거짓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의 현자, 단수가 아니고 동방의 현자들, 복수란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의 물이란 말이죠. 아마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현자들인데 그들의 지혜가 지구촌에 전해진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한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잘 믿지 않는다고 하죠. 미타르 타라빅이 말한 동방의 현자들과 연결되는 내용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도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동양인으로 나옵니다.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냉 산맥을 넘어 고래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인데요. 아페냉 산맥은 이탈리아를 종단하는 긴 산맥입니다. 아펜니노 산맥을 말하죠. 또 대문자 고을은 갈리아라고도 하는데요. 프랑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오는 내용인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처럼 예언으로 기록했다면 이 내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겠죠. 무엇인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예언시로 기록했다고 봅니다. 동양인들이 프랑스로 오는 목적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소문자 고을은 긴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긴 막대기로 어떻게 한다? 앞에 두드리다 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긴 막대기로 맞는다는 말인데요. 동양인들이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프랑스로 오는데 긴 막대기로 때리기 위해서 온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캐치하기 어려운 숨은 뜻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음은 동양의 예언가들이 말한 내용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미타르 타라빅이 말한 동방의 현자들이나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양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먼저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단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저도 한때 심취했던 적이 있죠. 이 소설의 실존 인물이 봉우 건태훈 옹인데요. 이분이 미래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백두산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한마디로 그는 백산대운과 황백전환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황백전환기라 함은 바로 백산대운이 열릴 시기를 말한다. 확실한 것은 전원의 시대는 오고 있으며 그 조짐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천문의 역학의 추수의 원상에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다. 백산대운은 백두산족에게 대운이 열린다는 말이고요. 황백전환기는 백인종의 서양 문명에서 황인종의 동양 문명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게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1989년에 출간되었으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백산대운이 발동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와 때를 맞추어 세전해진 동양의 정신 문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미래에는 크게 꼽힌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시기에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대립이 없어지고 조화되어 지상천국이니 극락세계이니 장춘세계이니 태평권곤이니의 창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 문명이 크게 꼽힌다고 해서 물질 문명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죠. 미래에도 물질 문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런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대립이 없어지고 조화된다고 했습니다. 또 타너 스님은 역학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감방이라고 했습니다. 감방은 나무로 말하면 열매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감방은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년 농사의 끝이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씨앗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요. 나는 분명히 말해서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고 희망과 서광에 찬 새로운 민족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일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이제 종결될 것이고 희망과 서강에 찬 새로운 민족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방의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어두운 역사는 끝맺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인류 역사의 시종이 다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의 시종이 다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제 매듭을 짓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인 동시에 인류 역사도 이제 매듭을 짓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인종의 동양 문명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는 봉우 건태훈 옹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처럼 타노 스님과 봉우 건태훈 옹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타르 타라빅이 말한 동방의 현자들과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양인이 누구인지 좀 더 명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동방의 현자들과 동양인은 동양 중에서도 한국에 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봉우 건태훈 옹이 이러한 이상은 결코 호황한 몽상가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고 하셨듯이 좀 더 우리가 깨어서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